자기는 대법관 제청 안 받겠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예, 예. 그 새롭게 4명을 다시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다시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사퇴하라는 얘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의 경과를 봐도 아마 안 나올 거야.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예, 그래서 지난 20일인가요? 그 업무 보고 때 나오라고 한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독단적인 해석을 해서 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그런 증인 출석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게 31일 오후 2시경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안 나와 버리거든요. 안 나오죠. 안 나올 가능성도 높죠. 뭐 현직 의원으로서 그 고충이 있으실 텐데 청문회를 보건 상임위를 보건 네. 이게 꼭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입장 곤란하면 해외로 가버리거나 그냥 버티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네, 네. 야 국회가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31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에 탄핵 요건이 된다. 요건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탄핵 밀어붙이는 것도 이제 보통 내일 일은 일단 아닐 뭐 테고요. 김인석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예. 일단은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탄핵 사유가 갖추어진 부분을 잘 홍보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불법한 헌법 위반 행위들이 정말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쭉 12월 3일 날 불법 개헌부터 하면 벌써 네 번째 정도 돼가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명백한 불법성도 있지만요. 아주 그 애매하게 그 법망을 타고 넘는 거. 가령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던 시절에 후보 교체를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제 파기환송했던 그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5월 1일 날. 예. 네. 근데 또 어떤 사건은 너무나 처리를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가는 것들 지금 뭐 수두룩 널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대법원이 움직여도 되는 건가?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재판 내용이 아니라 사법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나와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그 사정을 얘기하라는 거고요. 아까 분명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덕수와 이상민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 3개월 안에 재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돌린다든가. 그러니까 기간 끌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기간을 끌고 김건희 사건도 맞아요. 예컨대 내일이 선고인데 갑자기 오늘 전원 합의체로 돌려서 또 지연을 시킨다든가. 또 하나 있는 거는 최상목 피고인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엄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피고인이 전 부총리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니까 예컨대 1, 2심은 한 달 안에 빨리 끝냈는데 예. 대법원에 지금 이제 재항고된 지 3개월 동안 또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런 지연이라든가 아니 이렇게 선택적 지연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괘씸한 사람은 그냥 벼락같이 날려버리고, 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사람들 계속 소부였다, 전원합의체였다, 시간 미루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나누게 된 배경이 이제 대법관 제청 관련이에요. 대통령은 네, 임명, 네. 대법원장은 제청. 요 관계에 대해서 뭐 기사를 읽어보면요. 조금씩 입장이 달라서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청을 해야만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임명권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대통령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제약하는 것이다라는 논조의 비판도 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이 있긴 한데요. 예.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만나서 이러이러한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서 적임입니다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께서 동의와 임명을 해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관례대로 쭉 해왔고 수십 년간 관례대로 해왔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을 만나서 3번씩이나 했다는 거 그랬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 때는 예컨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고 하니 윤석열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 좌파 판사다 예. 바꾸라라고 해서 그 2명의 후보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던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우리 국민주권정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면 제청을 서면 하나 뜨뜻하게 예. 보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패싱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 논란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민감한 쟁점이 됐다 하면 제일 먼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국회에 네. 나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서면 제청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의 한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국회 검증이라는 게 삼권 분립의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임 그 대법원장 후보가 이모모 후보라고요. 예. 판사 출신이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또 친일 행정 논란이 많아서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후보자를 낙마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였는데 예. 그런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국회를 통해서 혹은 그때는 이제 국가 수반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검증이 되어야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증한다는 게 그냥 원리적으로 보면 국민들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덜 받나요? 왜 기관 간 싸움처럼 늘 설명을 하는지. 아니 근데 이제 답답한 거예요. TV조선을 보면 예. 윤석열이가 막 대법관 후보를 바꾸라고 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막 압력을 가했을 때는 예.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컨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사법행정을 잘못했다. 좌파 판사들을 임명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보도를 많이 하면서 또 그 대법원장을 공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도를 하나 보니까 이번엔 또 무조건 뭐 이재명 대통령 잘못인 것으로 또 사법부 독립 침해인 것으로 TV조선은 또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국민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권한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에 대한 그렇습니다. 정당성을 가지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하여튼 대법원장을 뭐 탄핵하라, 사퇴하라, 온갖 주장들을 길바닥에서 지금 하고들이 있는데 그냥 뭐 버티면 앞으로 남은 아마 9개월 정도 임기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 6월입니다. 예. 내년 6월에. 그냥 이대로 가나. 아까 얘기 속에 잠깐 흘러갔습니다만,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요. 저는 합의체로 이제 소비하면서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갖고요. 네. 이거를, 이 대법원장 행동을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내일이 선고인데 갑자기 그 전날 전원합의체로 돌려버렸다고 하는 거는 예.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들과 뭔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혹은 12.3 내란할 때 거기에 동조를 해서 예컨대 군사법원으로 재판권이 이양되는 것도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이제 민주당 뭐 이재명 그때 당시 당대표라든가 정적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다 동조를 해서 그런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의심, 의혹대로 따라가면요.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 과거 같으면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를 할 만한 정황에도 계속 자리 보존을 하잖아요.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란 연루자로
엮일까봐 우려해서 버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한덕수 이상민에 대해서 전압으로 돌린 것도 일단은 내란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의 뜻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법기술을 부려서 자기한테까지 영향이 올 만한 것들을 빼거나, 그다음에 뭐 한덕수 이상민에 대해서 일부 무죄로 선처를 받게 하거나 이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리의 충돌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다. 이게 윤석열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김건희 씨는 1, 2심 다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봐라 부부인데 김건희 무죄면 나도 무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별로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그 법리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유죄로 선고를 한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명태균 앞에만 보면, 아니면 윤석열 앞에만 서면, 김건희 앞에만 서면 그것들이 작아지더라고요. 축소되고. 예, 그것도 착해져요. 사실은 착해집니다. 순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불만인데, 어쨌건 1, 2심 판사들은 뭔가 실정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꺾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지금 주기 때문에, 또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을 하고 사실관계를 꼭 밝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무리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공분이 있고 문제제기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엔, 당대표 경선 과정에도 이제 탄핵 추진 얘기가 나왔고, 네. 또 반면에 이거에 따른 사회적 파동이 너무 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시끄럽지 않겠냐 해서 신중론도 있는데, 네. 김승원 의원님 개인의 선택, 개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꼭 조희대만의 문제냐. 넓게 보면은 이건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인 이 사법부 자체의 문제도 있다라고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될 그 신호탄을 조희대가 쏘아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예전에 고 이용훈 대법관님 계실 때 그 중심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의 그런 제왕적인 권력을 예컨대 이제 좀 뺐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사법부 혹은 법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진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같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법부가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도 있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법부가 마치 정치 집단처럼 움직인다면 정말 이건 곤란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정파적 편향성을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사법부 권위 때문에 아무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조희대 들어요.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의 한가운데 그냥 던져놨고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밑에 참모들의 의견도 안 듣고, 그다음에 법조 원로 선배들, 뭐 전 대법원장이나 전 대법관의 의견도 안 듣는 외골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즉 탄핵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 시점에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김승원 의원님은요, 어떤 사람도 이거 핏대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김승원 의원님이 얘기하면 조용하게 얘기가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청와대가 이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 놓고 이제 청와대가 바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좀 장고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임명 제청 반려하겠다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제청하라라는 요구인 거죠. 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조 대법원장 이 갈등이 헌정사 초유의 갈등으로 비화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보시고 오겠습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대법관 임명 문제로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습니다. 법적 강제 절차가 아닌 사전 조율 문제를 이유로 제청을 되돌리는데도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문제가 헌정사 초유의 재제청 사태로 번질지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예. 방송인 노정렬 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전에 김승원 의원이 다 짚긴 했는데, 예. 이분은 워낙 순한 맛이어서, 매운맛을 찾아서. 네, 매운맛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에서 잠깐만 언급된 것 같은데 사법부 독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엊그제 입적하신 영진 스님을 애도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우리 사회의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사법부 정치화된 사법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죽비를 내리치시던 우리 명진 스님의 입적을 깊은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예. 모두의 본론하고 떠난 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저도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요새는 제가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댓글을 열심히 보면서 하는데, 땡스기빙 화동? 땡스기빙님이 뭐라고 썼냐면, 갑수형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상해짐. 한 달에 한 번만 이상해지는 거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닌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이상해졌는지 좀 곰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센서티브 하시지만 그래도 매우 상식적이신데요. 원래 이제 문화평론가시라 예,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센서티브 게, 하십니다. 예. 자, 이제 영상 좀 보고 그리고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부장판사 서면 제청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던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예, 청와대 홍보수석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자,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라는 게 늘 관례적으로 있어 왔는데 협의 없이 그냥 서류로 띡 대법관 후보 제청했다. 이게 초유의 일인데 일단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사태의 출발점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역사상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좀 전에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히스테리컬하게 사법부가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죠. 예. 한 달 전에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전에 하면 너무 티나니까. 예. 그렇다고 2달 전에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아주 야비하고 노골적으로 침투한 그 순간부터 사실 이런 거는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조이대라는 일반 시민들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런 별명으로 사법부가 농단의 중심에서 선 것 자체가 그때 이후로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선임했을 때 물러났어야죠. 예.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격까지 불과하다 보고요.
뭐 사전 협의가 있었느니 마느는 본질은 아니고 사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까 김승원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소위 보수나 수구 정부가 올 때는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협의를 맞추고 소위 진보 개혁 정부가 들어오면 딴지를 부리고 엇박자를 내고 네. 뭐 그걸로 이 사안의 본질은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다. 지금 그걸 작년 대선 지적하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네 번의 조의대 네 번의 사법에 난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12.3 비상 쿠데타 때, 비상경 쿠데타 때 법원의 그 재판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정치군인들이. 네. 그리고 전현직 대법관이나 판사를 처단하기로 한 거거든요. 나중에 문건이 다 예,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의대는요. 노태악을 예. 처단한다는 그 예, 내용이 뭐 있었죠. 노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판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처단하려고 하는. 네. 두 번째 119 서부조 폭동 사태 때도 역시 조의대는 한마디도 하잖아요. 현장에도 가보자. 그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진적 사회운동이 살벌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법원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일반 시민들의 민영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저 독재 정권의 앞잡이 끌어내고 싶어도 그 운동권 동지들마저도 기껏해봐야 고무신 정도 던지는 것으로 항의를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되기도 하고. 근데 아예 법원을 통째로 점령하고 판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건인데 그때도 침묵했죠. 그리고 대선 때 불법으로 개입한 거. 예.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가 사실 아주 쉽게 애청자들께서 국무총리에게 장관 재청권이 있지만 총리가 대통령 무시하고 노정열 문화부 장관, 안진걸 법무장관 그냥 딱 마음에 있으신 것 같아요. 발표해버려. 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이지 않은 거죠. 예, 네. 재청과 임명은 균형 있게 물론 헌법학자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라는 비평을 합니다. 언젠가 개헌에서 정확하게 대법원의 재청 절차와 청와대의 임명 절차를 구별하는 건 필요할 거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러나 그래 관행적으로 해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헌법상의 공백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보수적인 분이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그런 예, 대법관이 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요. 묘미를 살린 거죠, 운영에. 자, 근데 안진걸 씨를 장관 만들려면 법무장관 쪽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절대 말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민생 중심가니까. 저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예. 민생부 장관이 생기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재청 절차 두고 지금 서로 딴 말 하잖아요. 예.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사전 협의했다. 근데 청와대는 그런 협의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전에 누구 말을 들어야 드린 돼요? 것처럼 아주 본질 핵심에서 벗어난 작은 지엽적인 것 가지고 한 것처럼 물론 실무라인에서 전화가 오고 갈 수 있겠죠. 예. 그게 핵심은 아닌 것이죠. 정말로 국민이 임명한 주권자의 대표에게 진심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진보 보수 중도라는 그 성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대 어떤 정부와 대법관들도 그랬을 때 정말로 수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밑에 사람끼리 띡 해서 거쳤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예.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 그 법원 행정처에서 말하는 것도 약간의 형식적인 흉내를 낸 걸 가지고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라면 지금 안 수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건 명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 협의를 거치면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같이 희한한 히스토리컬 대통령이 나타나서 만약에 다 했어? 그래도 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임명장 안 줄래. 그래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려고 했어요, 윤석열은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은 거는 진짜 안 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하지 예. 마시다. 그러니까 잘못을 여기- 인정하고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했는데요.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집착 이런 건 협의가 아니라 문의라고 하는 겁니다, 병동관님. 뭐라고요? 문의. 문이 예, 문의. 그냥 한번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님 등한테 전화로 이 사람을 꺾게 하겠는데 문의 한번 드린 거죠. 이걸 협의라고 그걸 협의라고. 자기를 친 겁니다.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네. 뭐 전화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하고 서초동 법원하고 가깝습니다. 수시로 만나갖고 후보자들이 이렇게 지금 추천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막 하면서
고도의 조율을 거치는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정부의 네. 대통령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대승적 결단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다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청와대 입장을 보면요. 이제 두 대법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은 원래 사전 얘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통과를 시키고 네. 손봉기 후보자 경우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아예 제출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재제청을 요구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쪽은 또 그쪽대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협의 없는 재청이었으니까 예.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위배했다고 국힘당 수건을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경우 바로 국회 동의권을 저는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 바뀐 민주 민생 평화의 시대, 국민유권의 시대에 걸맞는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법관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하지 동의권을 않으면 활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 부동의를 부동의하면 통해서 되는 되겠죠. 거죠. 예.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가 어떤 자연스러운 결론을 거죠. 내리기보다 국회에서 맞습니다. 처리를 해라. 사법, 행정, 입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회에서 저는 부동의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분명히 재제청해라 그러면 조의대가 또 어떻게 버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이 조의대 사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한 말씀하신 몇 가지 농단 시점에, 사법농단의 시점에 할 말을 안 하는 거. 이건 이제 법관들이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의무도 있지만 부자기의 의무도 있고요. 할 말을 안 한 거에서 너무 놀라운 거는 계엄 발생한 다음 날 꼭 해야 되는 기자 부분에서 앞에서 안 했다. 그것도 예. 범죄입니다. 대법원장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죠.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참 놀랍죠. 행정부만 신속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권이 다 신속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7개월 이상 목리 내지는 뭉개놓고 나서 지금 와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핑계를 댄다. 이것도 참 무책임한 짓입니다. 예. 자, 이게 이렇게 돼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오갔을 때 법원 행정처장이죠. 예. 이 양반이 이제 협의했다, 통고했다, 하여튼 이런 얘기해서 반론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 쪽에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 근데 요번 논의는 아니에요. 사법개혁 논의가 있을 때부터 네. 대법관 증언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예,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냐면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을 이게 총괄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고.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이제 법원 사무처로 개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집행기능 중심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인사예산은 아마도 국회에서 많은 걸 좌우할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 개편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고요. 예. 정치화된 조의대 사법체제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제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실력 있게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 예.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1차는 입법부 의회에 우리의 대표들을 300명 보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에 대통령 한 분을 뽑아놓은 거고요. 사법부는 시험 봐서 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을 받을 절차가 없어요. 과정 중에 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없었던 거죠. 그냥 예. 시험 권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하게 만들었다면 그 결과로서 사무처가 아니라 뭐 다른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초한 것이죠. 예. 저는 이 대한민국 사법체제 70년 동안 너무나 개혁 안 해도 그야말로 철밥통 오브 철밥통으로 어떤 말을 해도 탄핵 아닌 탄핵도 당한 적이 없고 검사는 몇 명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싹 다 개편하고 혁신하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 시험 권력이라고 그러셨는데 노정열 씨도 시험하면 또 일각에는 있지 않습니까? 뭐 행정부 저 사무관은 그냥 공부해서 연수 받는 것이죠. 네. 그래봤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근데 유독 검사와 판사들은 공무원 오브 공무원이 돼서 너무나 군림했던 역사가 반백년이잖아요. 공무원으로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당사자들이. 행정고시 출신들은 상당히 겸손한 맛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건 맞지만 고생한 건 맞지만 또 국민의 심부름꾼 중에 사무관 정도로 우리가 임명되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법고시 출신들은 안 그래요. 지금도 다르죠. 판사 네. 검사들은요 지들끼리 한 편이에요. 사실상 왔다 이걸 갔다 국민이 잘 하니까요.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행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어려운 고등고시를 통과해가지고 거둔 것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 예,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가장 핵심 지배 계급을 우리가 형성하는 자들이니까 검사 판사가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편인 겁니다. 네. 이 행시 외시 출신은 또 다른 양태를 보이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왜 폐지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행정부처에서는 행정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그럼 국회가 사무처 권위제로 있죠. 국회 국회 사무처가 행정처로 있죠. 해야겠네. 네, 맞네요. 완전 장악을 해야겠네요. 확 폼나게 하고 막. 근데 국회도 사무처잖아요. 사무처. 자, 그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옛날에 한때 더 힘이 더 셌던 윤석열을 배설한 대검찰청마저도 윤석열 계속 가실 한동훈을 겁니까? 배설해서 검찰을 없애버렸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요. 배설한 것이죠. 자, 이 대검도 애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대검도 그러면 와, 그들 막 무슨 사무총국, 행정총국 있을 거예요. 대검은 사무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위상에 맞는 조직적 개편이나 축소는 늘 있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 예. 오히려 직접 뽑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대통령의 권한 너무 세기 때문에 좀 계속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예. 국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뽑기 때문에. 근데 뽑지 않고 국민이 군림하는 권력을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그동안 검찰, 판사는 권한이 축소되는 게 맞습니다. 대법원은요. 그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놓은 새 대통령이 뭔가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기성 권력들, 뭐 가령 참모총장이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 대법원에서 그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건데 이 부당한 건 알겠는데 이게 가령 뭐 하나의 예예요. 법원 행정처 없애겠다는 논의 계속했는데 가령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밀어붙인다. 법안을 내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국힘당은 반대하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 불신의 법원이 내려면 재판이 길어져요. 설명도 안 해줍니다. 또 경찰은 수사가 길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길어집니다라고 통지라도 해줍니다. 경찰은요. 네. 그 통지를 안 해주는 두 집단이 검찰하고 법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군림하지 전혀 이런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라는 판사들까지 인사까지 해가지고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도 저려진다 법원행정처거든요. 재판거래 문건 만들어가지고 박근혜하고 거래하고 이런 데가 없어지고 법원 사무처로 바뀌는데 법원 사무처는 국민들의 법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의 정말 독립된 재판하는 곳으로 그걸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이제 법리로 풀리고 뭐 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제 뭘 쳐다보느냐? 31일 날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국회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시오. 나와서 질문에도 답변하고 또 자기 입장 표명도 하십시오라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보면 뭐 법사에서 아무리 뭐 조치를 해도 안 오거든요.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보는데요. 네. 오든 안 오든 국민들과 또 입법부의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그리고 앞에 이슈랑 논의를 연결해 보면
조의대 탄핵이 어려울지라도 법원 사무처로 바꾸는 입법은 반드시 해야 되고 수월하리라 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정지시키는 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힘들 수도 네. 있지만 그야말로 지금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알고 보니 국가기관에 이렇게 행정처라는 게 옥상옥처럼 돼 있는 데가 없었어? 당연히 국회도 사무처인데 네. 법원 사무처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입법부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의대는 지금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입법부가 부르는데도 안 오는 사람. 온다고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의 실력이 있는 의원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또 정확하게 비판의 지점을 찾아내겠습니까? 아니, 아까 김수원 의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요. 국회가 부당한 행동을 하면 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다음 선거 때 이제 날아가고 뭐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가 뭐 상임위를 열든 청문회를 열든 너 나와라 했을 때 그렇게 함부로 안 나오고 빠져도 그냥 이야무야 흘러가고 위증을 했는데도요. 별다른 처벌도 없습니다. 예. 그냥 말로 지나가고. 근데 어떠한 법률적 처벌보다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위를 가질 때 예. 이게 국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특히 국회의장이라든 이런 사람도 만약에 죄를 지면 기소되잖아요. 예.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판 진행이 멈추는 거지만 수사를 받는 건 가능하다고 헌재나 대법원에 딱 판례가 나왔지 아니 않습니까? 뭐 두 번이나 탄핵을 예, 시켰는데 탄핵도 뭐. 당했고요. 유일하게 대법원장만 아무런 견제를 안 받습니다. 사실상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도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는 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